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대표인 최태열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최고 지도부의 한 분이신 양한석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개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현중앙교회 다니는 양한석 장로입니다. 양한석 장로님께서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최고 지도부로 참여하셨는데요.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런 이유, 이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중에 영장이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경리학교 가니까 1등, 2등을 하면 자기가 소원한 데를 보내준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2등을 해서 부산 항만사령부로 왔습니다. 항만사령부 오니까 사병들은 별로 없고 김현옥 장군님이 사령관 하실 때인데 전부 오투들 문관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영호 장로님이 양 선생 제자하고 뭐 할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장로가 돼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겠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물려줄 사람이 적당하냐 해서 내가 볼 적에 양 선생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니까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산 저한테 돌아온 걸 받아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렇게 내 사업을 해서 잘해서 사장공단에 제일 먼저 가서 금성사 로키를 우리가 납품을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10,000평을 사면은 자기들이 포장 공사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장류에 있던 허문도라는 분이 한 4,500평의 공장 크게 했고 또 거기 한 5,000평 5만평으로 증설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걸 은행에서 입찰을 보는 거죠. 양 선생밖에 없으니까 보라고 해서 그거 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정화위원이 생겼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사회정화위원장을 모시라는 파출소장님한테 권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없이 맡았는데 서울에서 전국 대회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나와서 그때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수영구 남구 갈라지기 전에 남구청장은 유흥수 국회의원이었을 때 할 적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회정화위원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1년 동안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우리 각 동에 있는 정화위원들이 양 의장 구의원 나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부산에서 몇 등 이러다가 이제 당선이 돼서 또 의장을 나가라고 그 의장을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나가서 또 제가 돼가지고 의장을 잘해서 그럼 거기 구의회 의장이었습니까? 구의회 의원. 그럼 수영구 남구 갈라지기 전에 그럼 그때 수영구 남구 남구. 갈라지기 전에 남구 구의회. 예, 그러시군요. 구의회 예, 의장을 초대 의장을 했죠. 예. 50 가까운 나이에 검정고시해서 대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서 이제 국회에 가서 내가 이거 바르게 해야 돼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정치학 박사는 어디서 받았어요? 동의대학교. 동의대. 네, 동의대학교. 김임식 그때 국회 재정위원장 하시더고 그때가 이사장이고 구영사장이 할 때인데 내 사정을 잘 알고 진짜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 사업해가며 해서 국회에 가니까 10년이 넘으니까 다 이게 줄도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글을 써서 이제 문단이 동단에서 시, 수필, 평론 그러니까 세종 지금 집신문학이라고 한글학회 세종대왕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평론 대상도 받고 문인으로 등단하신 거네요. 그렇다 하죠. 어. 그것도 이제
부산에서 하면 저거 할까봐 서울에서 예. 이제 등단 서울에 이제 아주 군 있는데 등단하려고 얼마나 고생도 할만. 문학도 분야가 여러 분야 있다 시, 아닙니까? 시집, 수필, 평론. 시, 수필, 평론. 예, 그럼 다 그 분야마다 다 예, 예. 어, 다 예. 대상을 받았죠. 예. 사회가 바르게 가야 되고 정치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예. 실제 우리 대표님이 뭐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참 의욕적으로 해서 혹시 가서 듣고 공감해 주는 것만 또 나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뛰지는 못할 망정 힘이 안 되겠나, 또 내 아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나이에 검정고시에서 대학교 가서 4시간 5시간 하면서 중소기업도 크게 해가면서 그거 해서 한국 인물열전이라는 다 올랐어요. 예. 다 오르고, 그 다음에 마퀴즈라고 미국 세계 인물열전에서도 충청북도에서는 반기문 총장하고 내하고 둘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군에서 우리 그 내 고향의 수몰지구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시비라도 하나 해줘. 그런다고 영광인데도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럼 선수들도 다 컸겠다, 그죠? 다 손자들도 이제 대학교 2학년에다 셋 다 예. 이제 하나는 군대 가서 내년에 제대하고 예. 이제 군대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불안하고 우파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클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이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도 하나님께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난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평민이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기반을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 큰 꿈을 지탱하는데 그냥 욕심이니 무슨 뭐 남이 잘되는 하는 이런 그냥 그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고 진짜 신앙이나 남을 돕는 것은 자기가 산다는 이런 정말 도덕적인 관념을 가진 보수층들 또 우리 대표님이 늘 하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살만치 살았는데 이만치 우리가 사놓고서는 죽을라니까 좀 억울하니까 우리 후세들이 이 복받고 잘 살고서 있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선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동참하게 됐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잡았지만은 예, 예. 이제 국회가 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 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제대로 법을 하나 못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다음에 2년도 안 남은 이제 총선에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절반을 넘겨야 뭔가 좀 법도 좀 새로 개정도 하고 올바르게 될 건데 사실 2년도 아직 안 남았어요. 총선이 2024년도 4월입니다.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남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이제 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으려면은 뭐니 해도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구별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무작정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 회원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우파들이 훨씬 많죠. 우리 주변에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는 다 동참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조직에 가입하라 하면은 뭔가 좀 아직까지 좀 꺼리고 적극적 해변이라 하면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 좀 방법이 있을런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름인데요. 예. 내가 좀 가졌으니까 아이고 좀 명예 좀 해서 좀 뽐 좀 내자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뭐 출세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무슨 명예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제대로 안 돼요.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이런 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뭔가 내가 이제 뭔가 하나의 가치를 남겨놓고 나도 이제 세상을 뜨든지
또 이만제 대통령은 남이 인정하는 어느 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삶을 갖다 하려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지. 그냥 뭐 할 것 없으면 하다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로 봐도 경제도 여전히 하고 다 수중이니까 진짜 저 사람이 인간의 가치나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 헌신할 삶인가, 거기에 투신할 삶인가를 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나야지. 우리가 1급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이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 두 분이 완전히 정신적 혁명을 가지고 나면은 거기에 다른 우리 최 대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놔두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이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뭉치면은 진짜 이제 큰 힘이 안 되겠나 그렇게. 어떤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뭐 열심히 살아오셨고 예. 또 그동안 또 이런 것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뭔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돼서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정말로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뭔가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 연세 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투표할 때 표만 한 표 찍어가지고 이게 세상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뭔가 힘을 가지려면은 이제 조직이 돼야 되고 뭉쳐야 되고 이 단체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나이 드신 실버 세대 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조직적인 어떤 힘을 키우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뭐 연배로 따지면 60대, 70대, 80대 막 크게 이제 연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양이점은 이제 80대에 들어가신 분이니까 80대의 같은 연령층의 친구분들이라든지 뭐 그분들이 뜻은 동일할 거예요 대부분. 뜻은 동일하는데 나이가 들고 행동력이 좀 약하고 구체적인 어떤 모임에 나서서 앞장서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분들 그래도 명단이라도 올려가지고 뭐 힘이 되면은 한 달에 돈 10,000원씩이라도 회비를 내고 그게 아니면 1,000원이라도 내고 이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한 분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권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리 어쨌든 회원 명단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회장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동영상을 이제 회원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파 인사라고 하는 분들에게 널리 좀 보낼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봤을 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큰 조직으로 봐서는 국가원로회의라는 것이 제일 큽니다. 대통령이 자문을 얻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역할을 잘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초대를 하지도 않고 자문도 안 하고 우리가 건국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우리가까지 살았는데 그거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라고 뭔가 다른 자꾸만 중국이나 저 북한 이렇게 해갖고 이놈이 안 하니까 자기들 답답해서 이제 그 중앙에만 있던 걸 갖다 지방까지 해서 부산 원회의를 해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만났더니 대단해요. 있고 그 권용해 전번에 안기부장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하신 분이 그분도 이제 80 넘은 양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로 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했는데 우리도 거기 그런 일심으로다가 그저 뭐 이제 자기 뭐 가까운 사람부터 같이 뜻을 합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최근에 읽은 책이나 또 뭐 소개하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신지? 요번에 보니까 그죠 백선엽 장군 6.25 때의 자부동 전투가 그거가 아주 그냥 기점이랍니다. 그때 사단장에 백선엽 장군이라고 딱 모여놓고 한 말이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바로 대구 부산 하면은 우리는 죽는다. 나라가 없는데 그거 하느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온나. 만약에 내가 가다가 저기 해서 내가 뒤돌아오면 나를 쏴라. 이렇게 해서 앞에 가는 바람에 그냥 그거
가가 돼갖고 거기도 좀 됐는데 자부동 전투가 그님이 실패했으면 미국이 그때 참전해서 와도 그 이튿날인가 오기 때문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기를 했고 그 고지를 점령해서 저거 도망가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 칠구르에서 이제 대구로 대전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와서 인천 상륙장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백선엽 장군 그 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김일성 원수가 국가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백선엽이 저것 때문에 저 통일을 못하니까 저거 제일 원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원수라면 우리는 영웅으로 발전해서 현충원에 갖다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 동상 백선엽 장군 하고 현충원에 하고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배우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저 국민이 있고 다 국민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백선엽 장군 그걸 갖다 그냥 끝까지 달 거죠. 오늘 장로님, 박사님, 문필가, 작가, 남구청장, 수영구청장, 무슨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 의장한 적에 청년하고 다 우리 그 저 조직의 밑에서 의장님을 하던 우리 뭐 아들딸들이 내가 내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마다 하는 거는 그래도 건강을 주니까 걸어다니면서 가서 좀 뭐 물으면 할 얘기하고 그랬다가도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조잘조잘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권위란 그냥 뭐 인물열전이니 책이니 이런 거 하는 데서 하니까 이제 자연히 그렇게 이제 뭐 알고 이제 뭐 참석을 해서 뭐 참석하라면 안 빠지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요번 기회가 우리가 보수 측에서 너무 안일하다든지 몸살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제 대표님 것이 그냥 발벗고 나서 가지고서는 되도록 하면은 이제 아마 반드시 아마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 강의하는 분도 안 그럽니까? 최광 장관님도 참 이거 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제일 복이다. 그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운은 온 거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니까 그 대신 거기에 맞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야지. 그거 뭐 지 몸이나 살이고 지 뭐 이권이나 하고 말이야 얍답하게 하다면 오히려 더 매맞는다고.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